자, 모든 형태의 톱니바퀴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톱니바퀴 부분의 그 구조를 이렇게 이제 돌리는 부분과 더불어 결합을 해야 되는데, 그쪽도 이렇게 세로 오르죠. 돌아가는 방향으로 가로 그림을 넣어줘가지고 톱니바퀴가 밑에가 가로가 있어서 그걸 이렇게 돌아가주면 더 좋겠죠. 아니면 그게 안 되면 홈을 파주는 식으로 해서 톱니바퀴 안쪽에 맞물려가지고 톱니바퀴에 돌리는 구조가 홈이 파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톱니바퀴 자체가 이쪽에 홈을 파줘갖고 돌리면은 강하게 보다 결착이 되어서 돌아가게 됩니다. 홈에 그 파주는 숫자는 적절하게 하셔서 문제가 없게끔 하시면 됩니다. 모든 형태의 톱니바퀴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밴딩식, 그 밴딩식으로 뭐 대나무 매듭 구조처럼 밴딩식으로 톱니바퀴를 만들어 가지고 그 위를 다시 톱니바퀴 결합해서 돌아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되면 강력하게 그 회전이 일어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부분은 이제 제 구조에 해당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안과 밖에 같이 톱니바퀴가 있는 형태, 자동차 변속기에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회전축에 밴딩식으로 톱니바퀴를 만들어주고, 그건 전세계 없는 특허입니다. 그걸 맞물려주는 안과 밖에 이렇게 톱니바퀴가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고, 밑에 있는 그 회전축에 톱니바퀴도 역시 똑같이 밴딩 안과 밖에 톱니바퀴에서 강하게 맞물려서 돌아가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 특허는 제 구조에 해당합니다. 하는 회전축 자체 매듭을 대나무 매듭식으로 매듭내주는 그 자체가 힘을 축적하고 강하게 회전하게 된다고, 그 방식에는 톱니바퀴형 부분도 있다. 밴딩식으로 톱니바퀴가 들어가고 원통식으로 들어가도 되고, 그냥 일자 원통으로 들어가도 그 위를 감싸줘서 강하게 손으로 쥐어짜진 것 같은 그런 효과를 내는 그런 톱니바퀴형 매듭 구조, 변형된 형태의 대나무 매듭 구조가 있다. 이 방식은 변속기뿐만 아니라 모든 형태의 톱니바퀴 구조에 다 들어갑니다. 이 톱니바퀴 구조를 하면은 제 방식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톱니바퀴를 돌아갈 때 이 층층이 구조를 같이 해서 이쪽 그냥 하나로 돌아가는 것보다 이렇게 층층층해서 뭐 이렇게 두께를 서로 틀리게 한다는 뜻이겠죠. 뭐 얇게나 두께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십시오 해서 마음대로 그 수없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이 두 가지를 거꾸로 하는 형태로 톱니바퀴로 결합해서 돌리면 강하게 톱니바퀴가 이루어집니다. 이런 구조도 톱니바퀴 구조도 제 방식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의 체인 밑면을 좀 넓게 만들어주고 윗면보다 좀 더 두껍게 만들어주면 체인이 잘 감기. 이건 체인 톱과 모든 형태의 톱에 모든 형태의 체인 부분에 다 들어가시는 이 체인 부분을 이런 체인 구조로 만들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체인 형태에 상관없이, 그다음 자동차 타이밍 벨트나 모든 형태의 기계 벨트에도 그 밑에 면을 오목하게 홈을 파줘갖고 잘 접착력 있게 돌아가게 해주고, 홈을 파주는 그 개수는 회사에서 정하시면 됩니다. 기존보다 훨씬 더 잘할 수가 있어요. 타이밍 벨트나 이런 벨트 부분은 윗면보다 살짝 옆으로 넓게 만들어주고 약간 두텁게 만들어주면 강하게 감기면서 돌아갑니다. 이런 기술 구조는 이제 체인톱 부분이나 아니면 자동차 체인 부분 이거하고 동일한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기술은 제 기술에 해당합니다. 전세계 지적재산권 특허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볼 베어링 같은 이런 베어링 형태는 이렇게 회전축을 돌아가는 자동차 베어링이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안쪽으로 지구가 태양 주변에 이렇게 돌듯이 비스듬히 기울어 돌잖아요. 겉의 모양은 공 모양 똑같지만 무게 중심을 안쪽으로 붙어서 돌아가게 해서 보다 회전이 잘 일어나게끔 하는 이런 구조도 제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세계 지적재산권 특허 아이디어 부분이 되겠습니다. 반드시 기술료를 지급하시고, 저는 모든 것을 보면은 즉시 개선이 다 가능합니다. 모두 어떤 남다른 시각이 특허 지식이 뭐 과학적인 지식이 어느 정도는 저도 모든 걸 잘 알지는 않죠. 수학 같은 거 모르는데 영어도 잘 못하고요. 영어도 못하는데 박성을 부릅니다. 그렇죠. 무슨 계약서를 쓴다면 한국어 기준으로 제가 다 합니다. 작은 데는 계약을 하지 않고요.
하지 않습니다. 이 기술이라면 큰 데서 달려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그거 자체가 이상한 거기 때문에 국내 업체든 어쨌든 작은 데는 그리 하지 않습니다. 하도 사기 치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계약 관계에 있어서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어 기준으로 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형태는 이제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홈을 파주는 이 기술은 제가 골프공 홈처럼 골프채 7번 아이언 기준으로 해서 오목하게 동그랗든지 뭐 네모나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동그란 형태가 제일 좋다고 하는데 동그랗고 안에 세모 형태로 살짝 홈이 들어가 있으면 더 좋겠죠. 홈을 파주는 정도는 회사에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듭 구조를 자루 부분에 대나무 매듭 구조로 밴딩을 넣어주되 두께나 길이는 회사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골프채는 이것을 기준으로서 다 만듭니다. 대나무 그 다음에 낚싯대의 밴딩 구조를 두께나 길이는 여러분들이 하십니다. 그리고 낚싯대에 놓고 그 다음에 낚싯대 손잡이 같은 부분을 그립감 있게 생고무로 좀 만들어 놓거나 아니면 안쪽으로 좀 홈을 좀 파줘 갖고 그립감 있게 만들어 주면 좋겠죠. 그 다음에 낚싯줄 같은데도 밴딩 형식으로 대나무 매듭 구조가 들어가고 모든 형태의 밧줄, 뭐 빌딩용 밧줄의 발중 형태는 이렇게 대나무 매듭식의 밴딩 구조가 들어가서 강하게 밧줄을 만들어 줍니다. 그것이 뭐 금속으로 된 철로 된 와이어가 됐든 어떤 형태로든 이 밴딩 구조가 다 들어가야 됩니다. 이 방식은 제 방식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이 오목하게 그 홈을 파주는 기술은 그렇죠. 금속 부분의 모든 철판 부분에도 가로 세로로 이렇게 해가지고 잘 미끄러지지 않게 철판 구조를 만들어 주거나 오목하게 원형 홈을 몇 개가 들어가든지 잘 미끄러지지 않게 철판을 가공하거나 이것은 제 가공 방식에 따른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겉에 뼈대는 강철로 만들고 안에는 알루미늄 알갱이들을 집어넣거나 알루미늄 알갱이 또 다른 알갱이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면 그냥 겉에 표면만 그렇게 가로 세로 뼈대 십자가에 뼈대만 놔두고 나머지는 가벼운 소재를 넣어서 그렇게 해준다는 뜻입니다. 이런 형태의 금속 소재 가공도 제 방식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볼록 형태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모목 형태로 만들어 주고요. 강판을 오목 이렇게 강판 구조를 뭐 몇 개를 만들지 알아서 하십시오. 이를 다시 센물로 덮고 오목하게 다시 센물로 덮고 이렇게 되면 용수철 구조가 된다고 이 방식도 제 방식에 해당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방식은 제 방식에 해당합니다. 강판 그 다음에 강판에 심지를 가로 세로 X자로 놓고 어지럽게 비정형적으로 어지럽게 심지를 넣어주는 이런 기술. 어지럽게 심지를 넣어주면 굉장히 탄탄한 강판이 대나무 줄기 대나무 뿌리처럼 이렇게 심지를 넣어주고 쇠물을 덮어주면 힘이 그 방향으로 적용을 합니다. 일종의 그 철근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철근을 건축용 할 때도 철근을 가로 세로만 넣잖아요. 그렇지 않고 어지럽게 비정형적으로 넣어주면 내진 구조가 된다. 이런 식으로 건축 방법은 제 방식에 해당한다는 것은 벽체가 됐든 바닥에 됐든 이것은 제 방식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강판을 만들 때도 똑같이 가로 세로 정형적인 부분과 어지럽게 비정형적으로 꼬불꼬불하게 들어가는 것은 그 다음에 쇠판으로 덮으면 안에서도 이게 내진 구조의 강판이 만들어진다. 이것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위에는 일반 금속 강판, 철강판이고 밑에는 알루미늄, 위에는 철강판이고 밑에는 알루미늄 이런 식으로 여러 겹을 해갖고 그것을 압착해 가지고 하든지 그것을 녹여서 하든지 그 방식은 제 방식에 해당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개가 판이 여러 개 샌드위치 구조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런 구조 부분적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제 방식대로 심지 구조로 해가지고 전체 판은 알루미늄 판 가운데 판 사방으로 이렇게 사각구 형태의 원형을 해들어갖고 결합식 녹여갖고 하나로 만들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아니면 심지 형태로 또 알루미늄 판 안에 심지 형체를 또 하나 넣어가지고 그 안에만 알루미늄 부어가지고 딱
같이 결합해주는 이런 형태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게 금속 소재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구조는 이제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겠습니다. 철근 같은 거 만들 때도 일반 철근을 그냥 부어서 만들잖아요. 근데 그 안에 심지를 집어넣고, 심지를 2개나 3개 정도를 가로 세로 이렇게 집어넣고 이렇게 철근을 만드시면 굉장히 강력한 철근이 나옵니다. 이 부분도 제 방식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철근의 형태가 됐든 뭐가 됐든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알루미늄 봉을 만들든 그 안에서 심지를 집어넣은 채 가로 세로든 뭐 다양한 형식으로 이렇게 불규칙하게 심지를 집어넣으셔도 심지를 집어넣은 그런 철근, 심지를 집어넣은 그런 것 자체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강철판, 모든 형태의 금속판, 이렇게 심지를 집어넣어갖고 만들면 제 방식에 해당하고, 알갱이를 제가 집어넣을 수도 있다 그랬죠. 알갱이를 이렇게 여러 가지 알갱이를 합해가지고 그 안에 금속 소재 알갱이를 넣어갖고 그냥 그를 덮어버린다든지 녹여버리든지 이런 식으로 가공할 수도 있다. 그래서 굉장히 심지 구조는 튼튼하면서 안에 이렇게 가벼운 그런 것을 이중 구조의 금속판을 금속 소재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이 부분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네.